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달랐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던 저조차도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토리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밀리아입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의 교육과 경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도 항상 이 점을 강조해왔죠. 그러나 최근 한국을 방문한 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와 발전을 직접 경험했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처럼 놀라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저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죠.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식당 한국가든에서였죠. 하버드 근처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소문난 한 식당이 있다고 들었지만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 그냥 동양 음식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국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식당이 바로 한국가든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강력하게 추천한 곳이었죠.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식당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무슨 대단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메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익숙하지 않은 이름에 살짝 망설이긴 했지만 동료가 강력히 추천했기에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빔밥의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불고기의 달콤하고 깊은 풍미는 제가 지금껏 맛본 적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그저 단순한 동양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각 재료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그 맛은 한 번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식사 후에 다가왔습니다. 식당 주인이 친절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깊은 문화적 배경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죠. 그 순간 저는 그저 음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한국의 음식이 이토록 인상적이라면 이 나라에 또 어떤 놀라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에 대한 첫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은 식당에서 받은 충격이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다음 일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식당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다음날 저는 한국의 도시를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충격은 한국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경험은 마치 미래로의 여행 같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공항은 그저 입국 절차를 밟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공항과도 다른 첨단 기술과 시스템에 압도당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 생체 인식을 통한 보안 절차, 다국어를 지원하는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겪었던 일들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특히나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몇 초 만에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에서는 항상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났던 겁니다. 그리고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신식 키오스크와 다양한 언어로 안내되는 친절한 표지판들, 공항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로봇 안내원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며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을요.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이 마치 미래를 미리 엿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첨단 기술이 단지 공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인천공항에서 나온 후 저는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공항철도는 마치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로 같았어요. 지하에서도 끊김없이 제공되는 인터넷 연결, 세련된 디자인의 열차, 그리고 초단위로 정확한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한국에서의 첫 인상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많은 충격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은 시작부터 저를 매료시키고 있었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4단계 서울의 거리와 한국 대중교통의 혁신. 서울에 도착한 저는 도시를 더 자세히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첫 인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고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현대적 건물들과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지하철은 많이 타봤지만 서울 지하철은 그 모든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지하철역 자체가 너무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전철이 정시보다도 몇 초 먼저 도착한다는 점이었죠. 초 단위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보면서 이건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객차 내부는 매우 조용했고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끊김없는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는 지하철 안에서 미국의 동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 경험해온 대중교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이동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또 개선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죠. 한국은 그 점에서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고 저는 이 사실이 단순한 인프라의 발전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아직 절반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도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더 많은 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5단계 한국의 밤 문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서울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간이 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밤거리의 불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놀라웠던 것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거리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밤 문화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밝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의 치안 유지 때문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질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도 이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밤 문화는 단지 사회적 질서 유지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안정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양의 한 나라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경험한 후 저는 미국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들은 제 세계관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을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 다음날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6단계 한국의 24시간 배달 문화와 생활 편의 시스템. 한국에서의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 나라가 단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24시간 배달 문화와 전반적인 생활 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무언가를 주문해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저에게 배달 앱을 보여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음식점들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한식, 중식, 양식 할 것 없이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치킨과 맥주를 주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에서 치맥이라고 불리는 조합이죠. 주문을 완료하자마자 앱에서는 배달 예상 시간을 알려주었고 그 시간이 무려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정확히 25분 후에 배달원이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치킨은 따뜻했고 맥주는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되는 서비스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어떤 서비스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음식의 맛도 훌륭했죠. 한국의 배달 서비스가 왜 이렇게도 유명한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문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편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거의 모든 거리에 있었고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카페,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코인 세탁소, 심지어 새벽에도 문을 여는 미용실까지 한국은 정말 잠들지 않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편의시설들은 단지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불편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지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서비스 정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이나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룩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더 깊은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배경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삶과 생각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7단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미래를 준비하는 힘.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여러 방면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 깊이를 체감하게 되었죠. 하루는 동료의 추천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열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교실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그들은 단순히 수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또한 이 학교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사용해 수업을 듣고 그들의 학습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교육이 단지 성적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의성 개발, 비판적 사고,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었죠. 특히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지 학생들을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의 교육열은 단지 학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었고, 이는 곧 학생들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그 열정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육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은 단순히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매우 독특하고 동시에 존경할 만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이루어낸 성공의 비결이 단지 기술이나 경제적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교육이라는 강력한 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앞으로도 한국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8단계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 한국에서의 경험은 끝없이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기면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한국의 몇몇 대기업 본사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세계적인 IT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들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저 한국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들이었죠. 방문한 기업 중 하나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공장 라인, 로봇이 제품을 조립하는 모습,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R&D 센터는 그야말로 미래를 미리 엿본 것 같았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이 단순히 시장에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적 혁신과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세계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경제가 단순히 운이나 한순간의 성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단지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교육, 기술,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결합한 한국 특유의 성장 모델에 있었습니다. 그 모델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한몫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결과로 한국은 기술, 자동차, 전자, 그리고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강력한 리더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그들이 구축한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 기반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지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그들의 정신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 후 저는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만큼이나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는 이 나라의 성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에서 조금 벗어나 전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옥 마을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직접 느끼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지켜온 가치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옥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 춤 그리고 예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전통 악기인 가야금 소리와 함께 듣는 국악 공연은 정말 매력적이었고 그 속에서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악은 단지 소리 이상의 것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깊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전통 의식과 예절에서 그들의 강한 가족 중심적 가치와 사회적 결속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한국 사회가 단단히 뭉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있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과 문화적 뿌리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넘어서 그들만의 철학과 전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 한상 차림 그리고 음식 속에 담긴 이야기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들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혜와 건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는 한국의 문화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속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는 그들의 공동체 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도 가족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가치관은 그들이 어떻게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것이었고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이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깊은 문화적 뿌리와 전통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이렇게도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나라의 성공은 단지 눈에 보이는 숫자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발전시켜 나가는 끈기와 지혜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이 나라와 일본의 여러 측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류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두 나라의 자연재해 대비 시스템 특히 지진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 대비에 있어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이 자연재해 대비에 있어서도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철저한 예방과 실시간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일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는 단지 법적 규제나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국의 재난관리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자연재해 대응 체계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경보 시스템은 몇 초 내에 전국적으로 경고를 발송할 수 있었고 이는 사람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재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지 학교나 직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는 단순한 대비를 넘어서 국민들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지진 대비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문제, 그리고 실시간 정보 제공의 미흡함이 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했죠.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지진 발생 위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재난 대비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대응 시스템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적 의식과 결합되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비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은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나라가 왜 이렇게도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문화, 교육, 기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공 비결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나 현재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미국으로 돌아가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보여준 강력한 의지와 준비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문화와 시스템은 앞으로도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도 그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의 식문화는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